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상당히 민감한 주제긴 하죠. 사실 예, 이게 이슈가 된 지가 꽤 됐는데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도 있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정치권의 행태들이 그냥 저 사람들이 적이 없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죠. 모든 이슈가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조국 장관 이전의 다른 이슈들, 사생활이든 개인적인 이슈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나라의 정치 경제의 그 큰 흐름,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욕심이었죠. 네, 근데 오늘 조국 씨와 관련된 얘기를 갖고 온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겠다. 조국 씨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길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네, 지금 조국 씨와 관련된 이슈들 중에는 웅동학원 네, 재단과 관련된 비리, 예, 그리고 가족들과 만들어진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 그리고 자기 자식이죠, 딸에 대한 비리, 그리고 그 조국 씨 개인이 옛날에 산호맹 활동으로 인한 그 사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주제에 관해서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공부방 섹션을 보시면 제가 연구소에서 소장님이 찍으신 동영상, 관련된 동영상들을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련된 제목의 것들을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하지만 지금 온라인상이나 밖에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는 거는 열렬한 조국 지지자, 네, 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조국 지지,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조국에 대한 반대.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의 민주당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본 것처럼 조국을 쫓아내면서 반사 이익을 보고자 하는 구새누리당계,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이런 정당들의 행태 양극단이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 극단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얘기를 해도 이미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혹은 그렇죠.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상은 지금 이 상태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딱히 어디 갈 데가, 딱히 마음 줄 데가 없는, 지금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하고 있고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을 네, 자행했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으로는 다시 지지를 할 수는 없는, 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 상태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효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죠. 제가 온라인상에서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지금 양극단에 계시는 분들,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는 분들, 지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전폭적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 대통령과 민주당과
네. 조국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그쪽이 좀 절대적인 선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좀 제외하고, 그리고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기존의 한나라당 계열의 사람들은 많이 줄었어요. 워낙 충격이 큰 사건이었고, 국정농단 사건이. 그래서 대통령도 물러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이 인원이 줄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세력이. 세력이 네. 왜냐면 사실 정치적으로 이제 그쪽의 세력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그 반사이익을 실제로 봐서 그쪽으로 다시 정권이 넘어간다거나 이쪽 정당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게 제일 큰 비극이죠. 엄청난 역사가 비극이죠. 거꾸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대신 문제는 이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싸잡아서 몰아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자한당이냐, 자한당 지지자냐. 아직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극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사실 조국 법무장관 이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수준 낮은 정치권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양극단의 이해관계라든가 그 이분법에 함락된 분들 말고 상식적인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그 사태를, 현상들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욕하거나, 조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서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보여지고, 물론 무시하는 것들은 잘 보여지지 않죠. 사실 그게 제일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쓸데없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비웃는 분들, 비꼬는 글들은 좀 볼 수 있고, 욕하는 글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비난이 아닌 비판을 조목조목 하시는 분들도 봐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 다수라고 봅니다. 만약에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다수였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말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은 이 상황이 단순히 무시하고 비꼬고 욕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냐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들하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에도 공감을 하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저기 없었으면 전혀 이 문제가 안 된 일인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를 경영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문제가 드러나는 것 뿐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비판하더라도 이 구도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안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큰 이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권들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거를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한테서 뺏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비난하고 욕을 해도, 비판해도 그 대안을 만들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하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죠.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어떤 큰 이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이권을 뺏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를 욕만 해. 제 기분은 어떨까요? 별로겠죠.
땡큐죠. 아, 이권을 이렇게 많이 챙기는데 네네. 나한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욕 얼마든지 듣겠다. 위협이 안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욕만 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 이권을 저한테서 뺏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이권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욕 마음대로 하십시오겠죠. 아니면 저희가 잘 노력해서 물어뜯기 좋은 욕바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도 할 수 있죠.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데 그렇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이 오늘날의 한국의 이 정치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인식을 느끼시는 분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데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대안 없음. 투표를 하려고 투표장에 들어가면 그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서 최악인 줄 알고 차악을 뽑았더니 별다른 게 없더라 라는 상황을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이 단순히 에이, 이런 더러운 놈들하고 모른 척하고 욕만 하고 하는 선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이권을 합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뺏어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정치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희가 공부방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 이순신 프로젝트의 목표죠. 단순히 현 정권의 현 기득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걸로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각하고 심각성을 느끼는 분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세력화하고 이 이권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기득권을 가져오는, 그래서 나라의 중대사를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일을 하고 있죠. 그게 이순신 프로젝트이고 정책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어디로 나서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서서 대안이 되려는, 이 권력을 뺏어오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준비할 수 있을 줄이야. 저는 가볍게 오늘 어떤 그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군요. 사실 사태에 네.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공국방 세션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동안의 수사 결과가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바로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던 것보다는 여기까지, 이런 선까지 네. 생각이 미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설명글에 관련돼서 어디로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이순신 프로젝트라든가 정책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소를 연결을 해 놓을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진영 논리에 빠지신 분들은 넌 자한당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전 정권 때 저희가 박근혜 정권을 얼마나 비판했느냐를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겠죠.
어느 편에 서겠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 편에 서야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단순히 비판하고 욕하는 걸로는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절감했고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불행히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안 좋아지는 상황은 조국 이슈 같은 걸로 해서 미디어가 뭐 어수선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로 가려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악화일로로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거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아재돌론 이야기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